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집 앞에 놓인 택배 박스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마 열의 9은 파란색 로켓이 그려진 그 박스일 겁니다.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이 풍경에 너무나 익숙해졌죠. 밤 11시에 주문해도 눈 뜨면 문 앞에 와 있는 이 마법 같은 서비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집 근처에 그 거대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두고도 우리는 굳이 멀리 떨어진 외곽 물류센터에서 오는 물건을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내 집 바로 앞에 신선한 고기와 채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우리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트럭이 밤새 달려오길 기다려야 했을까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대한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됩니다. 오늘 매콤 경제학이 준비한 주제는 단순히 마트가 새벽 배송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유통지도를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자 14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오프라인 거대 유통기업들이 드디어 제약을 벗어던진 사건입니다. 이들이 제도에 묶여있는 사이 쿠팡은 시가총액 수십조 원 규모의 독보적인 기업이 됐고 우리 삶의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규제가 보호하려고 했던 전통시장은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 동네 슈퍼마켓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도대체 2012년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형마트는 밤만 되면 불을 꺼야 했는지, 그리고 왜 정부는 지금에 와서야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14년 만에 찾아온 유통 대격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장바구니, 결제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계좌에 담긴 종목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핵심적인 내용만 알기 쉽게 분석해드립니다. 자, 시간을 14년 전인 2012년으로 완전히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대형마트는 골목 상권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며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가게들이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컸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이 바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마트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면 장 보러 가려던 주부들이 발길을 돌려 전통시장으로 가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사회적 상생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었죠. 하지만 경제학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무서운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갑자기 장바구니 들고 전통시장에 가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오늘 마트 쉬는 날이네 하고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켰을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대형 유통의 편리함에 익숙해졌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전통시장이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이었습니다. 마트가 잠든 심야 시간, 마트가 쉬는 일요일, 그 규제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게 바로 쿠팡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린 게 아니라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시장이 자라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14년 동안 마트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쿠팡은 연 매출 30조 원을 넘나드는 주도적 기업이 됐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흐름이 명확합니다. 지난 10년 유통업계 점유율을 보면 대형마트는 10%대 초반에서 정체되거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 비중은 전체 유통의 절반을 넘어 60%를 향해 가고 있죠. 규제가 막으려 했던 건 거대 오프라인 자본이었는데 오프라인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니 더 거대한 온라인 자본이 그 자리를 통째로 확보한 겁니다. 그 사이 전통시장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통시장의 점유율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은 이제 시장의 접근성을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규제의 혜택은 시장 상인이 아니라 IT 플랫폼과 물류 기업들이 상당 부분 가져간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흑자 전환으로 반전의 서막을 알린 이마트가 드디어 올해 2026년 법안 통과로 새벽 배송의 빗장까지 완전히 풀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이 규제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 대형마트도 온라인 배송에 한해서는 새벽에도 의무,
휴업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트 영업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에 깔린 수백 개의 마트 매장이 거대한 도시명 물류 거점으로 재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오프라인 자산의 재발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옆나라 미국의 사례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의 부활입니다. 약 7, 8년 전만 해도 월마트는 아마존이 기세에 밀려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관리 비용만 드는 자산일 뿐이다라는 지적을 받았죠. 하지만 월마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국 5,000개가 넘는 매장을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 새로 창고를 지을 때 우리는 이미 고객 집 근처에 있는 이 매장에서 바로 배송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이게 바로 오프라인 인프라의 역습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월마트는 현재 미국 온라인 식료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아마존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지금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한국판 월마트 모델입니다. 자, 이제 쿠팡과 대형마트의 경쟁을 구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봅시다. 쿠팡은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를 감수하며 전국 외곽에 거대한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고정비와 유지비가 드는 작업입니다. 물건을 외곽에서 도심까지 실어 나르는 물류 비용도 상당하죠. 하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어떻습니까? 이미 전국 핵심 상권, 여러분이 접근하기 좋은 좋은 땅에 수백 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이미 완비되어 있고 제반 시설과 영하 20도를 유지하는 대형 냉동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투자 비용이 매우 낮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쿠팡이 외곽 물류센터에서 도심까지 차를 보내는 시간보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마트 매장에서 오토바이나 소형 트럭이 출발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은 품질이 생명입니다. 우유, 달걀, 고기, 채소 같은 것들은 신선도가 핵심이죠. 마트는 수십 년간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노하우를 있습니다. 산지에서 새벽에 올라온 물건을 매장에 진열하고 그 신선한 물건을 곧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쿠팡이 아무리 빨라도 도심 매장에서 즉시 나가는 신선도를 물리적으로 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마트의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바로 운영 시스템의 효율화와 비용 관리입니다. 쿠팡은 처음부터 온라인 배송을 위해 설계된 회사입니다. 물류센터 내 자동화율이 굉장히 높죠. 반면 대형마트는 사람이 물건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작업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새벽 배송을 본격화하려면 야간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야간 근로 수당 등 고정 비용 지출이 큽니다. 이 비용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트는 매출은 늘어도 수익성은 악화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기업 가치 변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형 유통사들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던 이유, 단순히 배송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오프라인 마트의 부동산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마트 건물은 특정 시간에만 활용되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시간 가동되는 물류 허브가 된다면 그 공간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뛰는 겁니다. 기업의 체질 자체가 전통 유통업에서 물류와 데이터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로 변신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조만간 여러분은 선택의 즐거움에 빠지실 겁니다. 기존 멤버십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유통통합 멤버십으로 이동할 것인가? 그동안은 선택지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빠른 배송과 풍성한 혜택을 주겠다는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4년 전 시작된 과거의 규제는 이제 변화된 현실에 맞춰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배송 경쟁은 이제 정교한 서비스와 효율성, 경쟁으로 번질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통거인들의 치열한 혁신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경쟁의 끝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본력이 강한 쪽일까요? 아니면 기술력이 좋은 쪽일까요? 제가 보기엔 소비자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는 쪽입니다. 아무리 배송이 빨라도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외면합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비용 부담이 크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정교한 균형점을 찾는 기업이 향후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매콤 경제학이 분석한 14년 만에 유통 대격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우리 장바구니의 선택권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는 기존 배송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혹은 신선도가 강점인 마트 배송을 시도해 볼 것이다 등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와 투자 전략에 확실한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스마트하고 유익한 경제 읽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콤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